유치원 형식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인데요. 저는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들어갔고, 저희는 사립이다 보니까 어쨌든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없으니 이거에 대한 항상 지금 고민이 있다가 네. 이게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시설에서도 어떠한 여기에 또 연관이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과 유치원은 별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잖아요. 유치원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은 많아요. 대표적인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 응?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어디 가라 그럽니까? 너 의과대학 가라. 그러잖아요. 그 의과대학 가면은 뭐 인생이 보장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죠. 하얀색 가운 입고, 예? 뭐 청진기 들고선 이렇게 참 뭐 근사한 얘기 해주고 어려운 얘기 좀 해주면은 막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돈 잘 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만든 병의원이 유치원 못지않게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은 전부 다 의료보험으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유치원에서도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되니까 온갖 조건이 많죠. 뭐 하기만 하면 불법 사항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 더 까다롭겠습니까? 병원이 더 까다롭겠습니까? 병원이 훨씬 까다롭죠. 병원은 뭐 약 하나하나마다, 처치 하나하나마다 수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 스스로를 3D 업종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비인후과, 치과 이런 데서는요, 누가 더 힘든지를 싸워. 이 중간계 수업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20명, 30명 정도가 수업을 들어요. 보면 다 자기가 힘들대. 왜 힘드냐?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봐야 된답니다.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보면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감기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병원에 얼마 내고 나와요? 기껏해야 몇천 원 안 내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처방,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데 몇천 원이야. 근데 그거를 렌트비 내야 되는 거고, 직원들 돈 줘야지 되는 거고, 온갖 장비 리스한 거 돈 내야 되는 거고, 자기 월급까지 가야지 되는 거고, 인테리어 해야지 되는 거고, 안 돼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경영을 배우겠습니까? 상황은 비슷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은 의료보험으로 정해져 있는 매출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 말고 사업을 키울 수 있나? 그분들도 병원 의원이 하나의 사업이죠. 자신의 비즈니스 공간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비즈니스 공간의 매출액을 더 높일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률이 정해진 공간을 벗어날 재간은 없어요. 불법을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법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가격을 공지하고 거기 가격에 공지되어진 것을 수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저와의 약속에 의해서 수업을 듣고 잘 배웠습니다. 좀 모자랍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똑같이 병의원에서도 법률이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고 가격을 올리는 것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이런 일은 비단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들도 비슷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제약사들이요, 약을 만들 때 의약 외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 제품으로 분류되어진 것은 마음대로 처방도 못하고 가격도 조절을 마음대로 못해요. 항상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의약부 외품, 의약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제품들 있죠? 드링크. 예를 들어서 비타 500 이런 거 있죠?
비타500 만드는 회사가 광동제약이에요. 광동제약에서 제약사에서 만드는 거지만 비타500은 의료 제품입니까? 그냥 기능성 음료입니까? 기능성 음료예요. 그러면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성 음료가 더 팔리는 것은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으로부터 훨씬 자유롭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매출이 더 커요? 이런 기능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주된 영역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거역하지 않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돌아가는 곳으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의사들의 큰 패턴. 예를 들어서 볼게요. 피부과 의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여드름 생기고, 뭐 여기 건선이 생기고, 뭐 백반이 생기고, 이래야지만 와서 뭐 현미경 들여다보고 약도 주고, 뭐 치료도 하고 난리를 쳐서 하지만, 그래 봐야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으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들이 고민하다가 만든 게 화장품이에요. 차앤박 이런 거 아시죠? 차앤박 이런 데서는 약 10만 원어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 10만 원 하려고 그러면 그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차앤박 이런 데서 기능성 화장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해주면은 돈 10만 원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거죠. 법률적인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제한되는 거지.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의사 라이센스를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진단과 처방의 수익을 얻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외곽, 이 가이드라인을 허물어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요 정도에서 해라라고 이 울타리를 쳐놓은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으로 유치원도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런 공적 자금이 투여되지 않으면은 그럼 다 좋냐? 또 어떤 유치원 원장님들은 힘들어할 겁니다. 학생들 모은다든지 뭐 서비스 만든다든지 매출 올린다든지 이런 게 힘들 거예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래서 법률의 통제를 받는 공간을 생각하시고 그 바깥에서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예전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약을 주로 먹었죠. 그죠? 뭐 배 아파 그러면 약 먹고, 뭐 어디 까졌어 약 먹고, 무슨 뭐 혈관이 잘 안 돌아가 그러면 약 먹고 다 그랬어요. 근데 약도 아닌 것이 약 비스무리하게 나온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럼 이건 약이야? 약이 아니야. 약이 아니에요. 그냥 생긴 거는 전부 약병처럼 생겼어. 전부 알약처럼 생겼어. 처음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볼 때 의사들이 봤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걸로 보였겠습니까?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겠죠. 저것들 약도 아닌 것들이 약 흉내를 내고 앉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약에 대한 매출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매출이 훨씬 더 커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먹는 게 약인데 건강기능식품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해준다는 차원이야. 그러면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게 더 중요한 건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건가? 못지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약부품인지 의약부 외부인지 제가 그 말은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안 갑니다만 여하튼 의료상 처치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엄청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분화하는 겁니다. 분화. 자, 유치원의 서비스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치원 안에서도 법률이 정해놓은 영역이 있고 그럼 법률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러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그 바깥에서의 또 다른 수요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탐색해서 그 서비스를 만드셔야겠죠. 그럼 뭐 별도의 법인을 준비하시든가 아니면 별도의 상품을 준비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될 거예요. 뭐 제가 유치원 서비스를 잘 몰라서 그냥 병원 얘기를 가져다가 해드렸습니다. 그 제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은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과가 아주 좋죠. 몇 배 이상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유치원의 추가 매출을 탐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질문 주세요.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야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